태풍 링링과 타파에 이어 미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축제를 연기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계속된 가을 태풍으로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벼 이삭이 마르는 등 현상이 속출하고 있는데 태풍 소식에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양식어장에서도 태풍 대비에 분주합니다. 최근 태풍 피해로 인해 양식시설 피해가 발생하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 이형선 의원이 전라남도 4급 개방형 공모직에 응모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더 넓은 곳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에만 2주 간격으로 태풍이 영향을 주면서 지자체마다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역 축제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지자체가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개천절 황금 연휴 기간 예정된 지역 축제가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취소되거나 개막식이 연기됐습니다. 완도군은 2일 개장 예정이었던 가을밤 장터의 일정을 7일부터 9일로 변경했습니다. 목포시는 3일부터 6일까지 예정된 항구축제 개막식을 4일로 연기했습니다. 강진군도 청자축제 개막을 연기하고 태풍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태풍 미탁이 북상함에 따라서 관광객 안전을 우선하기 위해서 이번 청자축제는 3일에서 5일로 연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대비에 나섰습니다. 인명피해 방지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령자 등을 위한 대피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또 수산 양식시설과 농작물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 23곳의 침수 지역에 대해 24시간 예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금 9월달 들어서 벌써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링링하고 타파하고 그 전에 왔던 태풍도 아직 현재 복구도 지금 못하고 있는 와중에 세 번째 태풍이 지금 도달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사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나 시군이나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가동을 해가지고 24시간 상시 근무 체제에 지금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해 전남에서는 10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태풍 타파로 한 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도 나타난 상황.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면서 지자체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가오는 태풍에 농가의 한숨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태풍으로 전북과 전남 지역 모두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보았기 때문인데요. 수확 시기를 앞두고 쌀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무르익은 벼들 사이로 군데군데 비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잇따라 찾아온 태풍 링링과 타파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이처럼 벼 쓰러진 피해 현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지난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본 전라남도는 6,683헥타르의 벼가 쓰러졌습니다. 17호 태풍 타파로 3,414헥타르의 벼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두 태풍으로 전라남도가 겪은 피해는 전체 경작 면적의 약 6%에 달합니다. 전라북도도 지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3,934헥타르의 벼가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타파 때는 간접 영향권에 있었지만 2,135헥타르의 벼가 피해를 봤습니다. 쌀 수확 시기를 앞둔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만 갑니다. 한 달 새 두 번 찾아온 태풍으로 벼 쓰러진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년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6에서 10만 톤 감소한 370여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측한 쌀 단수 전망치보다 다소 실제 작황이 조금 더 악화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벼 쓰러진 피해가 발생해 수확하는 쌀의 양이 더 줄어든다면 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농민들의 근심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이미 2번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는 또다시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민들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양식어장이 밀집해 있는 여수 남면 화텔입니다. 태풍 미탁 북상 소식에 오전부터 어민들이 양식어장을 살피느라 분주합니다. 해안가는 이미 파손된 양식시설로 가득하지만 치울 새도 없이 태풍 대비에 나섰습니다. 가건물을 해안가로 옮기고 배는 밧줄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남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그물을 손질하고 먹이도 줍니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줄도 기존 거보다 두꺼운 걸로 하고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것도 수리가 덜 끝났는데 좀 그러네요. 동쪽으로 저번같이 타파처럼 똑같이 그리 빠지면은 좀 데미지가 클 것 같습니다. 화테리 지역은 여수 양식어종의 60%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어가 60여 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금액은 2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플라스틱 양식시설은 높은 파도를 견뎌냈지만 나무로 만든 양식장은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일 태풍 미탁이 남해안을 통과한 뒤 피해 규모를 다시 조사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플라스틱 시설로 교체하는 어가에 대해 물고기는 피해 금액의 50%, 시설물은 35% 정도를 보조할 방침입니다. 내파성 가두리 그 사업을 가두리 현대화 사업을 2016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부터서는 이제 조금 이제 많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어민들이 그런 부분을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초 서해안으로 북상한 태풍 링링은 주로 진도와 신안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고 남해안을 지나간 태풍 타파는 여수와 고흥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유례없는 2번의 태풍을 겪은 주민들은 3번째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거듭된 가을 태풍으로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벼 이삭이 바짝 말라버리거나 웃자라는 현상에 속출했기 때문인데요. 태풍이 한 차례 더 예고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전남 영암에 있는 간척진원입니다. 수확을 앞둔 벼들이 검게 변했습니다. 이 연이은 가을 태풍으로 보시는 것처럼 벼들이 쓰러진 건 물론이고 이 상처를 입은 벼에 세균이 침투하면서 이른바 흑수 피해가 생긴 겁니다. 흑수 현상이 나타나면 벼 수확률은 20에서 30%, 심할 경우 절반가량 감소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미 태풍 피해를 입고도 태풍이 한 차례 더 몰려온다는 소식에 농사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말대 표현을 못하죠. 지금 농민들로서는 조기에 수확도 할 수도 없고 흑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 정도가 흑수가 나 있고 도복은 지금 한 80% 90% 정도가 지금 피해가 보고 있어요. 또 다른 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의 여파로 도복 피해를 입은 탓에 벼가 일주일 넘게 쓰러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비에 쓰러진 벼가 물에 잠기면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화 현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열악한 현실 때문에 수일째 쓰러진 벼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선 지자체에선 태풍이 지나고 수확을 독려하고 있지만 추가로 올라오는 태풍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덜 익은 상태에서라도 수확을 하려고 독려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농가들이 피해 입은 부분보다는 복급이 훨씬 적습니다. 이렇게 지금 3번 연속 피해가 클 때는 정부에서 특별 방법을 강구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태풍 링링과 타파가 핥히고 간 전남은 지금까지 6,0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마저도 잠정집계일 뿐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 만큼 농민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태풍 미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기습적인 태풍으로 인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링링에 이어 2주 만에 불어닥친 타파. 여기에 또다시 미타까지. 한 달 새 3번의 태풍이 한반도를 향했습니다. 가을 태풍이 많은 이유는 뭘까? 사시면의 온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북극의 찬 공기 세력이 약해지면서 상층에서 보는 강한 바람이 약해진 것들이 이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강한 세력을 갖고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보여지고요. 가을 태풍은 여름 태풍과 달리 내륙으로 향하면서 차가운 기단을 만나 강풍과 함께 엄청난 비를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역대 태풍 가운데 피해액 순으로만 봐도 5개 가운데 4개가 가을 태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발생했던 태풍 루사는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강릉에서는 하루 최대 870.5mm의 물폭탄이 내리면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고 결국 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재민만도 8만 명이 넘었고 재산 피해 역시 역대 최대인 5조 1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1년 뒤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는 1904년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센 바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속 60m가 넘는 강풍에 9천여 채의 가옥이 파괴됐고 870개가 넘는 도로와 30개의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부산의 해상호텔은 전복됐고 전신주가 뽑히는 등 남해안 일대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재산 피해만도 4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기상학적인 면에서 더 많은 비를 가져오게 되고 또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같은 태풍 피해라도 가을에 더 큰 어떤 그 피해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1959년 9월 발생한 태풍 사라는 849명의 사망자와 2,533명의 부상자를 기록해 이름이 있는 태풍 가운데 역대 최고의 인명피해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바람으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준 태풍은 1987년 7월 셀마로 당시 345명의 사망 실종자를 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이영선 광양시 의원이 전라남도 4급 개방형 공모직에 의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공모직에 선정되면 광양시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 의원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광양시의회에 입성한 이영선 의원. 최근 이 의원이 전라남도 4급 여성정책관 자리에 응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년 3개월여 만에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결정이 지역민에게 충격을 안긴 겁니다. 지역사회 내 논란이 계속되자 이영선 의원도 고심 끝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의원직에 몸담기 전 수십여 년 동안 여성단체에서 일해왔다며 본인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더 힘을 쏟기 위해 여성정책관 자리에 응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일 큰 실망을 안겨드려서 그 부분이 제일 죄송할 따름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광양시보다 전라남도에 또 반 이상이 여성이고 또 아동까지 하면은 그나마 반 이상이 되는데 더 넓은 곳에 가서 우리 광양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1번이었던 이 의원의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지역위원회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없고요.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또 지역 주민들을 그 선택을 받으신 분이니까 지역위원회 의견을 저는 존중할 겁니다. 전라남도 채용 담당 부서는 10월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4급 여성정책관 임명을 논의할 계획. 이영선 의원의 채용이 결정되면 빈 의원석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차순희 후보가 남은 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순천의 현직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30일 밤 12시 45분쯤 순천의 한 주택에서 순천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경위는 휴대전화 메시지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경위의 가족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항구를 걷다가 바다에 빠진 70대 남성이 긴급 구조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9월 30일 저녁 7시쯤 고흥 복내면 축정항 암벽에서 71살 A모 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확인 결과 A모 씨는 암벽에 설치된 체인을 붙잡고 있었으며 신고 접수 4분여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해안가를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접근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노인 학대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의 노인 학대 사건 송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남 지역에서는 노인 학대 범죄로 총 128명이 검거됐습니다. 2017년 37명에서 지난해 5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6월 기준 3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학대 가해자가 대부분 가족 등에 의한 폐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 호우나 태풍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재는 모두 15개로 집계됐습니다. 문화재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남에서 지진이나 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문화재는 15개로 경북과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국내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는 총 4,754건으로 이 가운데 166건이 재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재난문화재 복구에 지원된 금액은 전국적으로 94억 8,300만 원에 달했고 전남은 8,62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여수시가 태풍 대비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지역 내 급경사지나 대형 공사장,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사전 확인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태풍이 접근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시민에게 마을 방송을 통한 행동요령 홍보와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해 피해 지역 발생 시 응급 복구와 긴급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구름 영향으로 우리 지역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바람에 대비해 튼튼한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태풍은 수요일 밤 9시쯤 제주도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뒤 자정쯤 전남 목포 남쪽에 상륙하겠고요. 이어 개천절 오전 9시쯤 포항 부근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면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내려가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충청 지역까지 확대하겠고요. 수요일과 개천절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며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태풍의 위험 반원에 위치한 남부지방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